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던진 중도 보수론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가 꺼냈던 중도 보수론 예. 이 얘기 꺼낼 때 파장이 그냥 이렇게 민주당 내 비명계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커질 거라고 예상은 좀 하셨어요? 아니 원래 당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예. 기본적인 이제 토대가 우리나라 정당사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층을 기반으로 하고 사실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정당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본적 출발이 한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정당에서 출발했고 민주당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국민의힘이 극우화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계급 정당이 아니라 포괄 정당이거든요. 캐치올 파티. 온 국민 대상으로 할 때 그런 면에서는 중도 보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보는 것이죠. 의원님 그런데요. 이제 앞서 조경태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수 정당은 좌클릭 또 민주당 계열들은 우클릭하는 게 이제 대선 때 총선 때 항상 있는 전략이긴 한데 그래도 역대로 제가 보면은 민주당의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 대표들 입에서 우리는 보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낸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중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요번에 이제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할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다시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시 극우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의 보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보수는 원래 국가의 보존이거든요. 국가의 보존에 가장 최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분단에 있어서의 한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보존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좀 더 국가의 보존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정부의 출범에 대한 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당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서 극우 정당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을 캐치올 파티를 할 수 있는 당이 누구냐. 그건 민주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관훈 토론에서의 그 선언이 진정한 극우의 선언이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국민의힘의 최근의 행보가 지도부 행보가 극우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비어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주 끝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중도 보수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선점하자. 이런 선점하는 게 아니라 고려가. 중도의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이걸 한국 정당사를 봐야 돼. 아까 분단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87년 체제 이후에 볼 때 한국 사회의 사회 대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좀 더 중도 개혁적 모습을 가졌던 거고 원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더 가졌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당사가 다시 한번 중도 보수 성향을 가졌는데 지금 이번에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중도 보수 성향을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극우화 성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회개혁적인 측면에서는 중도 개혁적인 측면을 가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 우선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회복 우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중도 보수적인 성향에서의 경제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이제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 상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강화를 통해서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보 보수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의원님 어차피 진보 보수 중도 이 개념이 좀 상대적인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대선 때 약간 우클릭하는 정책들 메시지 요거를 내놓는 것에 더 나가서 우리는 원래부터 중도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 아닌데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근 메시지잖아요. 원래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고 진보정당은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그런 유권자들은 조금 전통적 당원들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중도의 기반으로 해서 한쪽에서의 축은 뭐냐면 기본적인 이제 토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도 정당의 토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당에는 온건 진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진보 세력도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에서 합리적 보수의 세력도 있는데 이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을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의 문제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 정당은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뭐냐.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잔존한 가운데에서의 이 정당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존에 있었던 우리 정당이 중도 보수 세력을 포괄을 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명계 쪽 전통적인 민주당 오래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볼멘 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의 월권이다. 진보 진영과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진보로 인식되는 게 불편한 것이냐. 대표가 어떻게 마음대로 당의 정책서를 함부로 바꾸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월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또 비판도 하고 계시잖아요. 당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로서 화두를 던지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총의를 모으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 이런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조선 말에 보면은 실학사상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실학사상이 이제 실사구시인데 이 실사구시의 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경세치용하고 이용후생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경세치용은 뭐냐면 성장론자고 이용후생은 그렇죠. 분배론자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실학사상 안에서도 그렇게 내는 거고 우리 당에 있어서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또 이런 것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뭐 약간 우클릭 가가지고 중도 보수 정책을 내고 이제 그쪽을 먹어 들어가는 거는 선거 전략상 옳은 전략인 것 같은데 굳이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었는데요라는 얘기를 해서 약간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가치 지향성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는 진보 정당이 아니다. 원래부터 중도 보수니까 우클릭이라는 말 하지 마라. 진보 뭐 정당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볼 때 서양 정당사를 볼 때 서양 정당사가 계급 정당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 정당과 자본가를 정당하는 자본가 정당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이 한국 분단사에서의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대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당사를 볼 때 보수 정당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라 요거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예외 요거 이제 할 것 같다가 이제 안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야 그게 무슨 중도 보수야.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은 시장에 시장에 발목에 족쇄를 채우지 않아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제가 다시 그 국민의힘 화법으로 제가 돌려드리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얼굴을 봐야 돼요. 거울에 비친 얼굴, 국민의 비춰진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헌정 파괴 세력이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에 대해서 지금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이 세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들의 세력 다신들은 누구냐예요. 그러면 제가 정당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한국 정당에서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반민주적 구급화 시점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민족적인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도에서 출발한 정당이라고 민족 민주라고 하는 기본적 토대에서 정당이 출발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반민주 선언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헌정 파괴 세력의 옹호 세력으로서 나오는 정당이 국민의힘이 무슨 지금 정당성을 받고 있습니까? 정당성과 당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존립 기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관훈 토론의 선언은 극우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전락을 떨어졌다. 이거 회복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네네. 중도 보수 연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 언급을 했던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좀 예를 들면 탄핵에 뭐 반대하고 뭐 이랬던 일부 보수 세력과 연대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일부 세력과도 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당내 공감대가 있습니까? 큰 흐름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헌정 수호 세력에 대한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적 연대와 지역적 연대를 우리가 얘기할 때 DJP 연합은 지역의 연합이죠. 그렇죠. 지역의 이제 호남과 충청의 연합이면서 또 하나는 DJ의 중도 개혁 성향과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였던 JP와 연대를 했기 때문에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연대와 정책적 연합 더 나아서 정치적 연대 이렇게 형성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내란 세력이 있는 가운데에서의 캐치홀 파티로서의 중도 개혁 중도 진보, 중도 보수의 연대가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이미 형성이 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중도층들이 극우로 전락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선을 그으면서 중도들이 이미 중도 지형으로서의 중도 보수 지형으로서의 연대가 이미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연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 예를 들면은 보수 진영 내에서 그래도 가장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이런 의원들인데 그 사람들하고도 연대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대선에서의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지분을 인정해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것은 이제 각 후보가 자신의 상품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지금에 있어서의 중도 지형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헌정 수호 세력이냐 헌정 파괴 세력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물에 대한 연대로 가서는 그런 측면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인과의 인위적인 연대 이런 건 없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뭐 정치라고 하는 것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은 유승민 나름대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의원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이제 3월 중에 아마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는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 토론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권에서는 김칫국부터 마신다. 중단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게 상식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이재명 대표 그 발언의 진위는 뭔가요? 아니 국민의힘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 출신이고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아니겠어요?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전례가 있던 상황은 아니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법조계에서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하면 다수설 소수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지금 미리 그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근데 이게 전례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무죄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대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집권하고 나서도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국 사회의 비전이라든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AI 시대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못하고 뭐를 했어요. 지금 내란도 결국은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 있는 모습인데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과 정책을 좀 제시해 주면서 한국 사회 위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만 집중해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연장선상에서의 권성동 권영세 지도부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신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게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던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이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상계엄 이후에 그 이후에 저는 기억하기로는 12월 12일이었나요? 12일 날 법적인 정책 책임을 다 지겠다. 그건 12월 7일일 겁니다. 12월 7일인가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방향전을 하고 다시 탄핵 심판 과정들을 보면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모습이잖아요.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 국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정말 진솔하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아직까지 뭐 대통령이니까요. 국민 앞에 정말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뭐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직무 복귀하더라도 뭐 임기 단축 개헌 또는 하야 이런 내용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여권 일각의 전망이 일부에서 보도되던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권의 그러한 전망의 하나의 프레임인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희망과 바람인데 저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 화법으로 돌려드리면 12월 3일 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2월 3일 날 그 내란의 밤.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짓말로 덮을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 정권 초창기에 바이든 날리면부터 거짓말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짓말로 이어왔던 정권인데 그것을 어떻게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초기에 이것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시스템과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갔어야 되는 건데 다시 왕정 복구 운동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왕정 복구 운동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의 비춰봤을 때 잘못된 길입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죠. 무슨 탄핵 기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이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각 자체를 예상하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전 세계에 바라봤던 이 내란의 상황을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까? 탄핵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했던 윤석열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